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교통사고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결국은 보험사하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합의금을 언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버티면 버틸수록 합의금은 많아진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빨리 조기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보험사는 빨리 합의를 할수록 합의금을 많이 준다, B 보험사는 늦게 합의를 할수록 많이 준다, 이건 아니고요. 보험사에서도 각 센터마다 다 다르고요, 각 센터에서도 그 담당자의 성향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사고 나서 합의할 당시에 그 센터의 실적, 그리고 담당자의 미결건이 얼만큼 많냐, 이거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합의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특히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영향이 되게 큽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미결건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빨리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빨리 쳐내려면은 그만큼 금액을 빨리빨리 많이 주고 해야지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뭐 1, 20%더 받아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 달에 담당자가 합의 미결건이 없어요. 별로 많이 없으면은 좀 쌓아놔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고 이 담당자한테 배정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급할 건 없어요. 이 담당자는 그냥 치료하세요. 치료하고 나중에 다 합의금 한번 계산해 봅시다. 통원 며칠 했고 입원 며칠 했고 그리고 이 부상에 대한 위자료가 얼마고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주겠다. 그렇게 할래?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는 금액으로 합의할래? 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 언제 합의하냐, 이거는 담당자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 2, 3주 진단 받았을 때 그 평균선이 얼마냐, 만약에 무과실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추간판 탈출 진단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염자 진단만으로 평균적인 합의금이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대략 150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입원 한 기준에. 그러면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은 2, 3일 지나면 담당자가 연락이 와요. 합의하자고. 그래서 보통 제시되는 금액이 150에서 200이고 많이 받는 분들은 뭐 한 300까지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득이 되게 많아요. 입증되는 소득이 많고 보험사에 그 소득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알고 봤더만 세법으로 인정되는 소득 자료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뭐 2, 300이었다, 1, 200이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4, 500, 5, 60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입원해서 보름만 있어도 휴업 손해가 500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냥 빨리 금액을 주고 합의해버린다 라는 이런 생각이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 3주 진단으로 그냥 경상이다 라고 한다면요, 평균적으로 보통 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보험사가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내가 이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추간판 탈출 진단이 나왔다, MRI 판독을 했는데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받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3주 진단이거든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입원을 못해요. 병원에서 그렇게 입원시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디스크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수술을 안 한다 라고 한다면은 입원은 뭐 한 2주, 길어봐야 한 달까지 입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고요, 그리고 내 소득자료, 해법에 의한 소득자료를 발급을 받아서 이걸 같이 보험사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내 소득자료 그리고 의사한테 사후기여도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애 부분을 산정해서 달라라고 이렇게 보험사에 자료를 주면요, 보험사에서 그 소득자료하고, 물론 보험사에서 자문을 넘긴다 라고 자문 동의서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부유장애 진단서를 받거나 내가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가 자문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자문 동의는 해줘야지 자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 기हाँ증 50% 적용해서 한시장애 2년이다, 1년이다, 3년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합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거는 늦게 한다, 무작정 빨리 한다라고 해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염자 진단, 두 번째 추간판 탈출증 진단, 세 번째가 뭐냐, 이 장애가 남는 진단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한시장애가 남는 진단 뭐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영구장애가 나올지 한시장애가 나올지. 제일 정확한 거는 의사가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내 관절면 쪽으로 골절이 됐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관절을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겠냐 없겠냐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의사가 이거는 전혀 관절면하고 관계없다, 뼈만 잘 붙으면은 나중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다 움직일 거다 라고 한다면 결국 한시장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사고 나고 직후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내가 퇴원할 때쯤에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고, 근데 퇴원할 때쯤에 의사가 뼈 잘 붙고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전혀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장애는 안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듣는다면은 이제 합의해도 내가 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보험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자, 보험사 입장에서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장애 몇 년 같냐, 몇 년처럼 생각되냐 라고 이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뻔한 데다 와요. 의무기록 달라, CD하고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그리고 진단서, 이거는 줘야지 자기가 의료심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때는 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 이 의무기록을 줘서는 안 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입증을 안 했고 내가 입증을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장애진단서 받아서 청구할 거다, 이 경우 아니라면요 보험사한테 이 자료 줘도 돼요. 왜냐, 줘야지 보험사가 이 합의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사한테 주세요. 주시고 내 소득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아마 장애 몇 년이다 라는 게 아마 의료 자문에서 나올 거거든요, 자기 의료심사팀에서. 근데 뻔해요. 그냥 골절인 경우에 아마 3년 얘기할 겁니다. 3년 얘기하면은 그 금액을 산정을 해보고, 자, 그 금액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보험사가 3년 했으면 나는 한 5년 정도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5년 주장해서 금액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3년 금액이 나오고 5년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5년 금액에 이 합의금을 결정을 해준다 라고 하면 난 합의하겠다 라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5년 이상 영구장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 의사도 확답을 안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내 부상 자체가 영구장애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시장애 같은 경우는요 퇴원하는 시점에 합의를 해도 돼요. 단 수술한 자국에 대해서 성형비 있을 거고요, 나중에 1년이나 1년 6개월 지나서 핀 제거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까지 산정을 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활치료, 통원치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전부 산정해서 장애 부분, 휴업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전부 다 산정해서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거 3년 아닌 것 같다, 5년 그 이상 영구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문가한테 진단서,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찍었던 거 촬영 CD로 해서요 전문가한테 보내세요. 보내고 과연 내 부상이 영구장애가 되는 부상이냐 안 되는 부상이냐 이 부분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 경우가 무조건 빨리 합의하거나 무조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합의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골절 같은 경우, 한시장애가 들어가고 영구장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빨리 한다고 무조건 보험사가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 지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빨리 해줄 거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시장이 3년인 것 같은데 보험사가 5년치 계산해서 줄게요 라고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실익이 있지만, 어차피 3년 받을 거 보험사가 3년 준다는데 그걸 뭐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해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다 치료받고 해도 3년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지 마시고, 내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될 때 그때는 합의를 빨리 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영구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한다면요 절대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왜? 어차피 영구장애가 될 거고요, 충분히 치료가 끝나고 합의해도 영구장애고 소송을 가도 영구장애예요. 그러면은 굳이 보험사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고가 나면은 내 진단이 과연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영구장애라면은 그냥 천천히 치료받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전문가의 역할은요 뭐냐면요, 이게 영구장애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고, 나는 이 부위만 장애가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부위하고 연계해서 뼈 부분에 대해서 골절 장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 신경 손상도 있네 그러면 신경 손상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골절도 됐고 허리 디스크도 있다 라고 한다면 두 개 병합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전문가거든요.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 찝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스스로 장애 진단이라든지 이런 입증 서류들을 못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문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소송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장애가 남는지 안 남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합의하는 게 유리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무조건 시간을 끌면 합의금이 많아지냐 라는 거의 정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합의하시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주장할 거 전부 다 주장해서 최대한 보상을 권리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